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유럽 군사 분석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시대의 전차는 과거 유물이라는 예측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한 것도 바로 전차였습니다. 나토 보고서는 지상전에서 영토를 장악하고 유지할 유일한 수단은 여전히 전차와 기계화 부대라는 결론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독일 러파르트2, 프랑스 르클레르의 생산 라인은 이미 수십 년 전 폐쇄됐거나 급히 제한적으로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협회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차 제조 능력을 합쳐도 연간 50대 생산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폴란드가 움직였습니다. 2022년 7월 한국과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마리우스 부아슈차크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전차와 포병은 오늘날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군대는 빨리 현대식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차로 180대를 즉시 발주했고 2022년 9월부터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아니라 발발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다음은 폴란드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K2를 받자마자 집중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3월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사격장에서 첫 실사격 훈련이 열렸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K2 사대가 다양한 거리의 표적을 차례로 명중시켰습니다. 폴란드 북동부 지역은 늪지대와 습지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60톤급 전체계는 악몽 같은 환경입니다. 제9 브라니보 기갑 기병여단은 이곳에서 구형 PT-91 전차를 K2로 교체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여단 장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전차가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훈련 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K2의 하이드로뉴매틱 서스펜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차체 높이를 조절해 언덕 뒤에 숨어 포탄만 노출시킨 수 킬로미터 거리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동유럽의 복잡한 지형에서 이런 수준의 적응성은 전략적 우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폴란드는 1차분 180대를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계약 후 단 3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가 주문한 러파르트2는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고 인도 시기는 2021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폴란드군은 연료 효율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1200마력 엔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료를 소비합니다. 이는 장기 작전에서 엄청난 이점이며 보급선이 크게 단순화됐습니다. 승무원 훈련 시간도 40% 단축됐습니다. K2에 내장된 가상훈련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국들도 움직였습니다. 루마니아는 2025년 9월 K2U 226대 도입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페루는 12월 K2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페루군 조병창이 현대로템과 배타적 권리 조항을 맺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페루 육군이 지상 무기를 도입할 때는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협상에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생산 슬롯은 폴란드 360대와 페루 54대 계약으로 2029년까지 모두 차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분석센터는 설명했습니다. 2022년에는 2년 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2030년 이후에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결정을 미룬 대가로 최소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폴란드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8월 2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이 생산 기지입니다. 차체, 포탑, 주포, 자동 장전 장치까지 핵심 기술을 모두 이전받았습니다. 파브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K2PL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폴란드 방위 산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토는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유일한 대량 전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구매국에서 공급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5년 가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폴란드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앞서 K2 도입을 거부하고 유럽산 무기를 선언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파르트2AL 인도 시기가 2032년 이후로 밝혀지자 당황했습니다. 중유럽 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현대로템에 연락했지만 2030년 이전 인도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접촉해 주문 물량 일부를 프리미엄을 얹어 양도받는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체코도 비슷했습니다. 체코 관계자가 바르샤바를 방문해 공동 조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무기 구매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세 번째 계획이 폴란드산 K2PL 도입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변국들이 폴란드의 무기 공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2025년 5월 폴란드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쉴드 25 훈련에 K2 완개 대대를 파견했습니다. 실전 배치 6개월 만에 나토 다국적 작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방산 전문 매체 아메리코 그니셔은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의 K2 배치를 통해 중부 유럽의 군사적 리더 역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에 K2의 성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미 실전 배치했고 숙련된 승무원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다국적 작전에서 K2를 운용하는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K2는 누가 쥐고 있는가? 이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핵무기는 누가 쥐고 있는가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즉시 투입 가능한 전차 보유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브뤼셀 안보포럼은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180대 K2를 운용 중이며 추가 180대가 인도 대기 중입니다. 반면 독일은 러파르트2를 모두 합쳐 300대 수준이고 즉시 출동 가능한 전차는 100대 미만입니다. 전차의 상태도 중요했습니다. KU는 2020년대 생산된 최신형으로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3.5세대 전차입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러파르트 T와 르클레르 대부분은 1990년대 생산분입니다. 화리 군사학교는 평가했습니다. 폴란드의 K2는 신품이라 고장률이 낮고 부품 공급도 원활합니다. 2025년 7월에는 한국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베트남, 터키, 이집트 등 여러 국가 군인들이 K2 훈련을 받았습니다. PT-91을 사용했던 폴란드 부대원들은 첨단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전투를 수행하는 K2 사수석에 놀랐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유럽 전차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3인 60대, 루마니아 216대 협상 중 페루 46대 등 600대 이상의 K2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냉전 이후 단일 모델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독일 러파르트2는 신규 계약이 거의 없고 프랑스 르클레르는 수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베를린 국제관계연구소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잔인한 교훈을 줬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성능과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이제는 납기와 가용성 경쟁입니다. 10년 후 인도되는 무기는 의미가 없고 2년 안에 인도되는 무기가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생산 능력을 상실한 바로 그 순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총수량은 폴란드 1차 180대, 2차 127대, 페루 46대에 한국군용 260대를 합쳐 603대가 됐습니다. 이는 K1, AM 양산 484대를 훌쩍 넘은 숫자입니다. 폴란드는 2030년까지 K2를 총 1000존대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현지 생산 능력까지 갖추면서 유럽 최대 기갑 전력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K2PL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합니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부대 디지털화를 강화한 폴란드 맞춤형입니다. 폴란드산 K2PL의 주변국 재수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냉전시대 소련이 동유럽의 T-7P를 공급하던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전쟁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대의 무기는 생존을 보장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K2 전차는 21세기 유럽에서 그 가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K2는 누가 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유럽 안보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가올수록 국가들은 동맹을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동맹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전쟁 앞에서 동맹은 언제나 조건부였고 최후의 순간에는 각자의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도 아니고 전통적인 군사 강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약속으로 막을 수 없고 결국 손에 쥔 무기로만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대응과 미국의 지원을 계산하고 있을 때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량 확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 무기 도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샀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했는가가 핵심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239 다연장 로켓까지 폴란드는 단순히 최신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선점했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그리고 FA-50 경전투기 48대까지 총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계약 이후였습니다. 2022년 12월 계약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첫 물량이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부아슈차크는 직접 항구로 나가 환영식을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약속이 아닌 실물로 답하는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이후 납품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2023년 3월에는 K2 전차 5대와 K9은 자주포 12문이 추가로 도착했는데 당초 6월 납기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2024년 내내 매달 평균 20대 이상의 K2 전차가 폴란드로 향했고 2025년 11월 마침내 1차 계약분 180대 전량이 인도 완료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비교 대상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노르웨이는 2019년 독일에서 러파르트2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500문을 미국에 주문한 것은 번시 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도된 물량은 고작 20여 문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천문은 어땠을까요? 2022년 10월 계약 후 2023년 말 첫 물량 18문이 도착했고 2025년 6월 기준 126대가 이미 폴란드군에 배치됐습니다. 불과 2년 7개월 만에 계약 물량의 절반가량을 납품한 셈입니다. 국제방산 전문지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은 이를 두고 미국 하이마스가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리는 납품을 2년 반 만에 끝낸 초고속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2025년 11월 중순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동부 국경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도 노선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11월 15일 밤 9시 화물 열차가 미카 마을을 통과하는 순간 군용 실사 폭약이 터졌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푸아비 지역에서 전력선이 파손돼 승객 475명을 태운 열차가 긴급 정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국내선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와 구호품을 실어 나르는 핵심 물류 동맥이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전례 없는 사보타주 행위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폴란드군 참모총장 비스와프 쿠쿠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준비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폴란드 영토에 대한 잠재적 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이곳에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국적자 2명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범행 직후 벨라루스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철도 폭발 사건 직후 야간에 K2 전차 수십 대를 긴급 이동시켜 최전방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러시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습니다. 현재 K2 전차 180대는 폴란드 제16 기계화 사단에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이 부대는 벨라루스 브레스트와 인접한 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나토 최전방 부대입니다. 구형 PT-91 전차를 대체한 K2는 최고 시속 70km대 기동력으로 러시아의 느린 T-72 전차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전술의 핵심은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였습니다. 그런데 K2 등장으로 이제는 나토가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폴란드명 호마르 K의 배치는 더욱 전략적입니다. 2024년 9월 폴란드는 처음으로 호마르 K 운용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장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노바덴바의 제108 포병 여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폴란드군은 호마르 K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사거리 80km 유도탄 CGR-80을 원격 제어로 발사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베르나르드 올브리아트, 베르낫 올미히트. 폴란드 육군 소령은 호마르케이는 단시간에 대량 사격이 가능하고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됐으면서도 직관적이어서 승무원들이 빠르게 익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호마르케이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제18 포병여단 외에도 러시아 칼링그라드와 지근거리인 벵고제보의 제1빌 포병연대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사거리 80km 유도탄뿐 아니라 300km급 장사거리 전술 유도탄 CTM-290까지 운용하면서 폴란드는 사실상 러시아 서부 전역을 타격 범위에 넣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유럽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같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고 납기가 없으며 무엇보다 지금 주문해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이고 탄약과 부품은 부족합니다. 덴마크와 체코는 독일산 판저하우비체 2000 자주포를 선택했다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문도 받지 못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다릅니다. 이미 물량을 확보했고 이미 운용 중이며 이미 전쟁을 상정한 군구조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K2 전차 2차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9조 원, 대수는 180대로 1차와 동일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현지 생산입니다. 117대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EZ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K2PL 버전으로 제작됩니다. 이제 전쟁의 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유리했다면 이제는 폴란드와 같은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확대된다면 유럽 동부 전선에서 가장 많은 전차와 자주포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산 무기는 K2 전차 180대, K라임 자주포 200문 이상, 호마르케이 다연장 로켓 126대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K2 전차 1000대, K라임 자주포 672문, 호마르케이 290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어느 나라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물량입니다. 더욱이 이 무기들은 카탈로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됐고 이미 훈련됐으며 이미 정비체계까지 구축된 실전 전력입니다. 2025년 5월 폴란드군 16명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 파주의 천무교육대에서 2주간 집중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교육생 16명과 1대1로 매칭되어 실제 작전 운용과 정비 능력을 함께 익혔습니다. 폴란드 육군 쿠친스키 토마시 소령은 막강한 화력과 빠른 기동력의 천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군의 숙련도와 전투 준비 태세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끝까지 쓸 수 있는 쪽이 승리합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선을 지키고 징역을 막고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250대 이상과 레드백 장갑차 246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는 K2PL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천무와 미국 하이마스를 놓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폴란드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실제 전력을 구축하는 과정, 납품 속도, 운용 만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 대응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폴란드와 함께 싸울 수 있는가? 누가 폴란드의 보급망, 탄약체계, 무기 운용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답은 곧 한국 무기를 얼마나 먼저,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가로 귀결됩니다. 이미 한국 무기를 선점한 국가는 폴란드라는 거대한 실전 전력을 공유하는 편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국가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구경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누가 유리할지는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의 한가운데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폴란드와 한국 무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포착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독일이 최근 폴란드를 찾아 전차 이야기를 꺼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전역의 전차 가용 수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전통적인 방산 강국 독일이 오히려 K2 전차를 대규모 확보한 폴란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한 외교적 접촉이 아니라 유럽 방산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서면서 유럽 각국이 보유한 전차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하던 T-70 전차 24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했고 체코 역시 상당수의 전차를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기존 방산 강국조차 단기간에 추가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상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연간 전차 생산 능력은 최소 요구치 대비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로파르트2 생산 라인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과 라인메탈이 합작한 KNDS가 로파르트2 아이필 개발에 나섰지만 실전 배치는 2027년부터입니다. 노르웨이가 주문한 로파르트2는 인도까지 9년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왔고 폴란드가 22년 독일에 요청했던 로파르트2 지원 협상은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당시 독일인들의 약속 불이행은 폴란드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제조사 대신 이미 전차를 보유한 국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K2 전차를 대규모 확보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5년 11월까지 K2 전차 180대 인도를 완료했고 총 1000대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차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일 내부 군사 보고서에서 전시 핵심 전력은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나토 집단 방위 체제 아래에서 동부 전선 전력 재배치 시나리오가 논의될 때마다 폴란드의 K2 전차가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토는 2025년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무기와 장비 비축량을 30%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매가 아닌 보유 전력 공유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명분은 집단 방위지만 실제 쟁점은 누가 전차를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K2 보유국이 폴란드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폴란드에 대한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독일 측이 폴란드와 전차 운용 및 이전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우리가 왜 타국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가라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유럽 방산 분석가는 독일이 폴란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유럽 방산 질서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은 독일, 프랑스 같은 생산국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전차를 보유한 국가가 협상력을 갖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2030년 연간 매출 목표를 500억 유로로 상향 조정하고 로파르트2 AL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폴란드의 K2 전차가 유럽 전력 균형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에서 전력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로 위상이 변했습니다. 나토 내부 논의에서도 K2를 가진 국가가 규칙을 만든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는 러파르트 2 대비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 성능은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 시속 70km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유럽 최상급의 센서 및 사격 통제 장치를 갖췄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으로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고 사격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기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계약 후 3년 만에 180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독일 로파르트2가 9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3배 빠른 속도입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11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피지즈의 자회사 부마르 라베디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9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K2PL 생산이 시작됩니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이중 방어와 개선된 장갑 패키지를 장착한 개량형입니다. 강경태 현대로템 유럽 방산 법인장은 폴란드는 전차 생산 능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세 번째 실행 계약이 체결된다면 폴란드 기업과의 협력 수준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K2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면 독일을 포함한 주변국에 재수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전차 250대 이상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데 K2와 러파르트2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보병 전투차 298대를 현지 생산 조건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발발 시 유럽 내 전차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의 70% 이상은 독일이 유럽의 군사적 리더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주장할 만큼 적극적이지만 나토 전체를 이끌기는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2를 대규모 보유한 폴란드가 동부 전선의 사실상 핵심 전력 제공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현재 동부 전선 강화 논의에서 폴란드의 K2 배치 현황이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자국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파르트 2AA3 실전 배치되는 2027년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폴란드의 K2라는 분석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2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 전력 공백을 메우려고 산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토 집단 방위 조약 5조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폴란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이제 생산국 중심에서 보유국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과 우수한 가성비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폴란드는 2030년까지 K2 1000대를 운용한다는 목표 아래 유럽 최강 지상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680여 대, 천무 호마르 K 290여 문까지 합치면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주력 전차 MGCS는 2045년경에야 양산 차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20년 뒤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유럽 전차 시장이 한국과 미국 제품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의 긴급한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독일이 폴란드와 전차 이야기를 나누는 현상은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럽 방산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K2 전차를 중심으로 한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폴란드는 구매국에서 공급 결정권을 가진 국가로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누가 전차를 가졌느냐가 누가 전차를 만드느냐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독일과 폴란드 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유럽 방산 시장과 나토 전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